그 오실 때마다 항상 얘기해 주셨던 선거제도 저 이제 우리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이 정치 개혁. 네. 이거 지금 최신 좀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정기국회 개원하던 날 네. 국회의장이 네. 그 교섭단체 간에 네. 선거제도와 관련한 그 권역별 지역균형 비례제 도입에 합의했다. 아주 고무적이고 기쁜 일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합의가 되었다는 것은 네. 그래도 좀 성과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네. 교섭단체가 합의했대요. 교섭단체 간 합의라는 거죠? 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정의당이 합의했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또 대표님 농성 때문에 네. 단식 때문에 약간 중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았던 국회가 일정한 합의를 이루었다는 데서는 의미가 있고 근데 저희는 권역별 하나 더 들어가요. 지역균형 비례대표제. 네. 권역을 옛날엔 대구 경북 뭐 부울경 이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이제 국회에서 논의된 건 그런 권역으로 나눈 게 아니라요. 네. 가로로 나누는 거예요. 뭐 위도로. 네, 왜냐하면 동서 간에 우리가 이게 차이가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가로로. 그러면 그 경남과 방식으로. 전남이 묶일 수도 있네요. 그렇게 묶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묶으니까 네. 부울경은 좋겠다 이 생각. 민주당인 입장에서는 부울경은 좋겠다. 저희는 전라북도 하고 묶여요. 전북과 충청도. 근데 전라북도 인구가 162만이에요. 우리 500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얇게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참고로 지역균형 비례제라고 얘기하는 건 네. 인구 권역을 이렇게 나눴을 때 인구 기준으로 해서 비례 의석이 이렇게 배정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수도권에 어쨌거나 인구가 많이 살기 때문에 비례 의석이 배정이 돼야 된다면 수도권에 많이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역 이 인구에 가중치를 두는 거죠. 우리가 인구 하한선과 상한선의 비율이 1대1을 못 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방에 있는 권역의 인구에다가는 1.9 정도를 가중치를 줘서 곱하는 거죠. 그래서 1.9를 곱해서 수도권의 인구하고 이렇게 놓고서 비례 의석을 나누는 게 지역균형 비례제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인구가 적더라도 거기에 비례 의석을 많이 배정해 주는 제도. 예, 그런데 이 제도만 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하면은 성공하기 어렵고요. 여기에 저희가 주장하는 요구가 있어요. 저희가 8월 22일 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한 번 더 했어요. 예. 저희 경북도당이 나서서 토론회를 했고 되게 고마운 건 그때 그래도 우리 당에 거물급 정치인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이게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경북의 목소리가 좀 그래도 영향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되게 내심 좀 기뻤는데 그때 저희가 요구한 게 이거예요. 권역별 지역균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하자 하는데 연동형이어야 된다. 병립형은 안 된다. 그다음에 지금의 47석 가지고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의미가 없어요. 몇 개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비례 의석 수를 늘려달라. 그래서 지금 얘기되는 건 240에서 60, 240대 60 정도로. 그러니까 의석수를 늘려달라. 그다음에 저희는 또 하나 주장하는 게 있어요. 후보 이중 등록제, 석패율제를 적용해달라. 왜냐하면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면 권역에서 비례 후보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권역에서 현장에서 뛰는 후보들한테는 그 비례 후보의 기회가 없는 거고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열매를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역구 누가 나오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죠. 지역구 누가 나오겠어요. 축으로 가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 우리나라 선거법에는 후보 등록을 한 번만 하게 돼 있어요. 지역구 후보로 등록하는 거면 지역구, 비례 후보 등록하는 거면 비례 한 번만 등록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걸 바꿔달라는 거죠. 이중으로. 예. 지역구 후보 등록도 하고
비례 후보 등록도 할 수 있도록 요걸 좀 바꿔달라. 그리고 거기에서 정당의 이해에 따라 어느 특정한 번호든 아니면 뭐 홀수 번호든 석패율제를 적용해 달라. 왜냐하면 저희가 98년도인가에 그러니까 2000년도네요. 96년, 2000년도 이때의 민주당 계열의 인사가 경북에서 총선 때 출마했을 때 얻은 득표가 3에서 5%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평균 25, 27이 나와요. 거기까지 오르는 데에 네. 누가 애를 썼냐 하면 결국은 이 험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밭을 갈고 주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정치인들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애초부터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저는 이건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중등록제, 석패율제가 적용되게 해달라. 저희가 지금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이건 처음 알았어요. 사실상 권역별 비례대표제 합의가 됐다. 그런 말씀을. 근데 그 다음 날 윤 누구죠? 그 원내대표. 윤재욱 원내대표가 나와서 또 합의 안 됐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뭐 과거로 돌아가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다. 뭐 이렇게 얘기하게. 얘는 도대체 짐작할 수 없는 집단인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랬어요? 우리 김진표 형님 뻘쭘하게 왜? 김진표 의장이 나와서 발언했는데 돌아서서 윤 대표가 이상한 소리해서.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글쎄요 이게 시간이 없다는 생각도 자꾸 들고 쫓기는 느낌을 자꾸 제가 받는데. 아니에요. 괜찮을까요? 연말에 한 번 더 뛰어보자 이러고 있어요. 사실 이런 거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해병대 뭐 수사 문제라든지 뭐 중요한 문제지만은 진짜 이 중차대한 미래를 봤을 때는 이게 더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하도 이 용산에서 사고를 많이 치니까 그런데 눈이 자꾸 가고 좀 날마다 새로운 게 터지니까 이슈를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런 게 이 중요한 게 잊혀진단 말이죠. 네. 사고 좀 그만 쳤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거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청년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세대는 이제 뭐 저도 이제 좀 정리가 되면 저도 좀 재밌게 살아봐야 안 되겠어요. 나를 위해서. 예, 우리 때는 이렇게 경북에서 민주당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그랬지만 이제 청년들한테는 너희들이 뛰는 운동장은 조금 더 이렇게 좀 밭이 고르게 좀 뛰기 좋은 이 룰을 만드는 데에 우리 역할을 다 할 테니 너희들은 너희들 잘 준비해서 마음껏 뛰어봐라. 제도가 바뀌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변호사님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제가 요즘에 써붙이고 다닙니다. 저 정치 안 해요. 이렇게 해서 출마 안 합니다. 이런 그러다 이제 시민의 부름을 받고 갑자기 출마하고 그런 반전 안 줘요. 저는 하지 않는다. 여기서 썰 푸는 게 좋다. 마련되면 열심히 뛰어보시라.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위원장님 오실 때마다 그래도 이 세 글자 이 몸부림이라는 단어가 계속 생각나거든요. 저 위원장님 뵈면은 흘러가는 대로 지금 중앙 정치 이슈를 독식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막 마음과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이슈 외에 진짜 해야 될 일을 끊임없이 하시기 위해서 이제 몸부림치시는 여기를 진짜 봐야 돼 이런 이제 손짓을 막 이렇게 있고 고속도로에서 사고 난 데서 이렇게 막 깃발 흔드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좀 그래서 좀 모르겠어요. 요새는 그것도 인형이에요. 그렇죠. 이제 사람이 안 하고 더 이상 정치가 좀 희화화되거나 이게 막장 드라마 되지 않고 진짜 이제 백년대계를 그리는 어떤 그런 이슈에 대해서 치열하게 에너지를 쏟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그게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자꾸 사고가 터지니까 또 화는 또 안 낼 수도 없고 하여간 참 힘든 세상입니다. 극한 직업 대한민국 국민.